은 실장입니다. 외계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의 자유 게시판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송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으니 시끄럽군요. 조용해!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1부에서는 아망드가 이제 암호, 뭐 스테가노그래피, 크립토그래피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1부에서 시간이 좀 모자라서 네. 크립토그래피의 정점에 있었던 기계를 하나 설명을 못 드렸어요. 네, 그럼 제가 좀 빌려드릴게요. 시간을 한번 감사합니다. 또 떠들어 보시죠. 잠깐 얘기만 할게요. 네. 이거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 영화 중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랑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한 영화인데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애니그마는 이제 그 전쟁을 기반으로 기초해서 만들어진 기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쟁 기계군요. 전쟁 기계. 그래서 이 애니그마가 사이퍼 디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퍼의 네. 바깥면과 안쪽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계인데 이게 독일어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애니그마가. 네, 애니브가 진짜 어려워요. 뭐가요? 원리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애니그마 책도 2권 샀어요. 외계 없는 전자책으로 2권 샀는데 팟캐스트입니다. 저희는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외계 없이 설명이 불가능해. 네. 그래서 그냥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센 겁니다.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을 그 독일이 겪으면서 네. 얘네도 나름대로의 암호 체계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있었는데 이미 다 털렸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얘네는. 아, 독일은 모르고 있었어. 독일 모르고 있었어. 근데 처칠이 회고록을 내면서 사실 다 알고 있었어. 키읔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깐 거 다 알고 있었다고?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독일이 그 책을 보고 알았어. 그 회고록을 보고 알았어요. 아, 진짜요? 처칠의 회고록을 보고 독일이 뭐야 다 털렸었어? 이렇게 알고 된 거야. 그 애니그마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아망드가 난수표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아주 쉽게 말하면 수학책 뒤에 루트 제곱근이 몇인지 나오는 표들이 있어요. 맞아. 그런 것처럼 수학 익힘책. 네, 마지막에 그런 이거 왜 있지라고. 네, 그런 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A는 Z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런 난수표를 넣고 그 난수표에 대한 난수표를 넣고요. 네. 그리고 그 난수표들 중에 뭘 쓸지 매일마다 바꿔요. 아.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독일이 통신하는 걸 자기들끼리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마다 바뀌는 정보기 때문에 도저히 풀 수 없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안에 이걸 풀지 못하는 이상은 그렇죠. 하루 안에 난수표 2개를 뚫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난수표를 암호화한 난수표를 하나 더 되면 될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한 거죠. 3개가 돼버리면 어차피 못 뚫을 테니까.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걸 뚫습니다. 난수표를 순식간에 해독하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애니그마 자체를 깨는 기계를 만든 네.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뚫렸고요. 뭐야? 앨런 튜링이 뚫었고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퍼의 그 원통 있잖아요. 네네네. 그 원을 통 모양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그 통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기계고요. 아. 네. 그냥 보면은 노트북처럼 생겼어요. 애니그마. 그래요? 노트북처럼 해서 딱딱딱 치면 이 내용을 치고 딱 암호화 누르면 지가 알아서 불이 막 켜지면서 암호로 바뀌어요? 암호화가 바뀌어서 이 글자로 써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의 시작 단어는 뭐다라고 딱 그것만 있으면 암호로 풀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조상이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거의. 앨런 튜링이 네. 이 제가 자가지니어스 때 말했던 폰 노이만 있잖아요. 네. 폰 노이만의 제자예요. 아, 제자예요? 네, 제자인데 그 교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뭐 어릴 때 3주 만에 읽기 배우고 미적분 안 배우고 미적분 풀 정도로 똑똑한 천재랐다고 하는데 이 전쟁통에 불려가지고 네. 이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데 네. 그 내용은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시면 네. 자세하게. 자세하게 애니그마도 설명이 되어 있고 약간의 깨알같이 영화 픽션과 공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뚫는지도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앨런 튜링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지도 써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앨런 튜링을 어떻게 연기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오이 형 이러면 오이형. 네. 그래서 제가 뭐 말로 설명 못 드렸던 거는 제가 블로그에 자세하게 써 네.
드릴 거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게 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드릴 건데 네. 지금까지 이제 아망드가 역사적으로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뭐 아까 말했듯이 전쟁통으로 시작을 했다. 이게 아주 정확한 말이고요. 전쟁에 의해서 강해진다. 네, 그 기술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왜냐면 전략을 공유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아까 말했듯이 열쇠랑 뭐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평문이니 뭐니. 네. 네, 평문이라는 거는 보안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암호화 과정이 거쳐지지 않은 그냥 원본. 일반 대화. 네, 그러니까 평문이라고 해서 뭐 진짜 평범한 말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조작이 거쳐지지 않은 네. 원본이란 뜻이고요. 네네. 그래 암호문은 암호화된 결과물이죠. 그쵸. 당연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렇죠. 그럼 네. 그 암호문을 풀기 위한 열쇠, 그러니까 네. 키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아. 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립토그래피의 사이퍼에 해당하다면 네. 사이퍼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움직여라. 이게 를 키가 되는 거죠. 현대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네. 쓰고 있는지. 이제 지금은 아까 아망드가 말해준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그냥 뚝딱 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쓰는데 요즘은 네네. 대칭키 암호화, 그러니까 요즘도 아니지 사실 어쨌든 대칭키 암호화라는 게 있어요. 현대 암호에 들어오면은 네네. 대칭키 암호화라고? 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암호화 할 때랑 복호화, 그러니까 암호를 풀 때 네네. 복호할 때랑 같은 키를 써요. 서로 대칭되는 거죠. 네. 그 전에는 그럼 비대칭으로 썼나요? 아니요.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게 아는 없었지. 거야. 아, 우리가 네네. 아는 대칭키야. 네네. 그건 그냥 쉽게 말해서 키로 열쇠를 자물쇠를 잠궈 쓰면 똑같은 키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번호키 문 따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열쇠로 생각하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암호화 키가 이제 복호화 키랑 같기 때문에 이 암호 알고리즘의 중요성은 키가 얼마나 비밀성 있게 전송이 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열쇠가 얼마나 복제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느냐. 복제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튼튼하고 절대 못 푸는 자물쇠로 잠궈서 은실장한테 소포를 보내도 열쇠가 털리면 끝이야. 그치. 가운데서 그치. 열쇠를 누가 가져가면. 열쇠를 안전하게 보내는 게 이제 중요해진 핵심이라는 거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잠그냐도 중요하지만 열쇠를 전송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는 것 중에 이제 데스라는 게 있어요. DES. 데스. 하필 이름도 데스야. 네. 멋있다. 데스라는 게 있었는데 데스티니.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데스는 이제 64비트 알고리즘이다. 뭐 네. 이런 말이 있고요. 네. 그 중에 8비트는 암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암호화가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56개의 비트만 가지고 활동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56개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이거를 한 16번 정도 수학적인 공식에 맞춰서 우리가 아는 컴퓨터 속에 뭐 AND OR 회로, XOR 회로 뭐 이런 걸 거쳐 가지고요. 네. 네.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그 데스라는 걸 가지고 서로 암호화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수학 공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복호화 할 때는 암호화를 반대로 하면 돼요. 네. 왜냐면 대칭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하기만 하면 풀리는 거야. 키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게 너무 뭐랄까 보안이 취약해진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거의 문제점은 복호하는 법을 알면 암호하는 법을 다시 알아낼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죠. 거꾸로 그렇겠죠. 가보면 된다는 거군요. 네. 네네. 특히 그래서 이거는 전사적 공격, 그러니까 브루트포스라는 방법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잠깐 전사적 공격이란 단어랑 블루투포스가 뭔지 몰라요. 전사적 공격, 브루트포스, 무차별 대입 공격 모두 같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 거야. 아, 될 때까지. 그 암호가 풀릴 때까지 계속 넣어보는 거지. 네. 뭐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은실장 폰 제가 한번 열어보려다가 네. 막 아무거나 눌러보다가 30초에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60초에 열시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거잖아. 그걸 무차별 대입 공격을 막기 위해 넣어놓은 방법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방법에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네. 2중 데스, 3중 데스 이런 게 나와요. 그건 뭐예요? 그럼? 2번 잠그고 3번 잠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암호화를 했죠. 한 번 더 암호화. 아니 RG 파일이 있어. 네, RGB를 압축을 그러니까 폴더가 한 번- 있어요. 네, 폴더가. 네, 폴더가 이걸 있어. 그걸 압축을 압축했어. 해요. 그럼 한번 대칭, 1중 압축이죠, 네, 이건. 대칭 키가 한 개 생긴 거지 네. 이제. 그걸 압축을 한 번 더 해요. 그럼 그럼 두 2중 번째 압축. 암호화가 된 거지. 네. 세 번. 세 번은 그걸 압축을 한 번 더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데스는 56비트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2중으로 하면 112개 비트가 아. 되고 세 경우의 번 수가 하면 늘어난다는 거지. 그렇죠. 비밀번호가. 총 168비트 이렇게 좀 길어지니까 네. 풀기 힘들다라는 거였는데
여전히 우리가 보기엔 문제가 많아 보이죠. 네네. 네. 왜냐면 컴퓨터가 나온 이상은 그거는 사실 시간 순식간에 문제니까. 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이 데스, 흔히 말하는 대칭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요. 매 5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거쳤어요. 그걸 통과했지만 결국에 1997년에 아주 옛날이네. 넷플릭스가 창업한 연도죠. IMF 전이잖아. 97년도에 야 이거 못 쓰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현대 암호라고 하지만 20세기 암호인 거예요. 그렇죠. 네. 20 현대라기엔 이제 멀어졌네요. 그렇죠. 21세기도 들어온 지가 벌써.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무섭다. 네, 대칭키 암호화를 벗어나기 위해 좀 네. 안전한 게 없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비대칭키 암호화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럼 배칭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겠네요. 훨씬 강력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푸는 거랑 잠그는 게 틀리다는 거잖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 비대칭이니까요. 똑똑하네요. 네. 네. 이과로 저는 이과로 올 생각 없나? 아, 여러분 이래서 문과를 공부해야 합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아. 그래서 이거는 RSA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고 보통 불러요. 공개키? 네, 공개키라고 불러요. 일단 비대칭키인데 이름부터- 공개키라고 불러요. 외계어였어요 방금 전에. 다시 하세요. 공개키 암호 방식. 네. 공개키 어려워? 공개된 키라고 공개키. 설명하세요, 몇 시야? 이제. 네, 제킨 밤이 비밀이고요. 되니까 사람들이 다 뻘소리를 하고 있어.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비대칭적인 암호 시스템인데요. 네. 아까 말한 그 대칭키보다 훨씬 더 복잡한 수학적 함수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암호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랑 잠길 때? 그렇죠. 오. 열 때, 그러니까 잠글 때 내가 은실장한테 소포를 보내야 돼요. 네. 네, 좀 현실적으로 택배를 보낸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택배를 보내는데 은실장한테 보낼 택배를 제가 잠글 거야, 자물쇠로. 아무도 못 열게. 네. 그래서 잠궜는데 내가 잠궜으면 이 키를 은실장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아까 말했듯이 키 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안 갈치당하려면. 그러니까 키를 또 잠궈 보내야 될 것 같고 그거 푸는 키를 또 잠궈 보내야 될 것 같고 말도 안 되잖아. 그 러시아 인형처럼. 네. 네. 그러니까 내 택배를 잠글 때 네. 은실장만 풀 수 있는 네. 자물쇠로 잠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칼이나 뭐 이런 걸로 열 수 있게 만든. 우리 집에 있는 걸로만 열 수 있게 네, 만든 막연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네, 네. 실제로 이제 은실장한테 내가 만나가지고 은실장 2키로만 이 자물쇠를 열 수 있어? 미리 따로 준다. 네. 아무튼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개인 키라는 걸 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자물쇠를 잠글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에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 키니까. 그래서 누구나 은실장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잠근 다음에 아예 보내주면 공표되어 있구나. 그렇죠. 이건 어차피 은실장밖에 못 열어 이렇게. 뭐로 잠그든. 그렇기 때문에 은실장의 개인 키로만 열 수 있는 이렇게 비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자면 그 네. 열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정적으로 바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열 수 있는 게 네, 그 아까 말했던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실장이 만약에 그 개인 키를 남한테 줬다. 네. 그 사람만 열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암호화랑 복호화랑 다른 키가 서로 사용이 된다라는 건데 네. 보통 이 공개 키랑 개인 키라고 하는 건 서로 쌍을 이뤄갖고 같이 생성이 돼요. 네.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렵구나. 지금 내가 이해한 네. 게 맞다면 네, 그 예를 들어 키가 생길 때 네, 은실장이 갖고 있는 어떤 걸로 열 수 있다. 네. 은실장만 공개 네. 키인 거고. 그렇죠. 그게 공개 키 네, 부분인 그걸로 거고. 잠근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잠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한테 전달 받아 있는 그거는 그게 은실장만 풀 수 있는 네, 개인 키로만 개인 키네. 열 수 있다. 네. 네,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것들은 암호화 후에 전송을 해도 은실장만 풀 수 있지 그걸 중간에 가로치는 암왕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RSA 공개키 암호 방식은 네. 2002년에 튜링 어워드에서 수상도 했고요. 네. 번호워드? 튜링 어워드. 어워드라는 아까 거 그분 보니까 아까 앨런 그분이 튜링 그분이구만. 대회를 열고 가셨네. 그분이 너무 잘나서 그분 이름을 따서 노벨상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아무튼 거기서 수상을 했고요. 인수분해 할 때 있는 어려움을 기반을 해서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제 인수분해 진짜 못하거든요.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까먹었어 나.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인수분해 대인. 소인수분해. 여러분이 덤비지 못하게 자 너무 화나네. 아니. 그만 웃어. 야, 여러분 이과생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면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여러분이 좀 대인수분해라고도 있어. 헛소리를 못하게 리만 가설이란 거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요? 리만 가설. 네. 그래서 풀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RSA는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대칭 키 암호화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고 네. 이 아까 이제 대칭키가 DES라고 했잖아요. DES. 네. 얘 같은 경우는 AES라는 방식이 많이 네. 사용이 돼요. 어. 그래서 웬만한 요즘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가보면 AES 256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합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집 공유기도 AES로 하고 있거든. 그렇죠. 마치 그거를 미국 국방부에서도 사용하는 강력한 알고리즘이라고 하지만 미국 국방부에서도 와이파이를 쓰고 있거든. 그렇죠. 뭐 어쨌든 네. 제가 작성한 저희 회사 PT에도 AES 256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맞는 말이야? 어려워 보이거든. 네, 어쨌든 문득 생각났어. 우리 집 공유기도 AES. 그만큼 이 비대칭키라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굉장히 강력해서 여기저기 그렇군요. 많이 쓰이고 네. 있다라는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다 써도 다 보안을 철저히 해주니까. 자, 그렇죠. 그럼 정리를 하면 DES 쉽게 말해서 데스는 네. 이미 버려진 옛날 방식. 그렇죠. 그리고 대칭키라는 문 잠그고 여는 키가 똑같고 네. AES는 문 잠그고 여는 키가 서로 다르고 그렇죠. 요즘 대대로 많이 쓰이고 있는 키고 절대 풀 수 없을 것이라고 현재 예측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기획서를 쓸 때 뭔가 우리가 안전한 보안 체계를 쓰고 있다라고 할 왜냐면 때 못할 거니까. AES라고 표현을 해라. 그리고 IP 타임 공유기를 쓰십시오. 뭐 IP 타임 공유도 AES를 쓰고 있고. 네네. 네, 네.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게 허접해 보이지만 뭐 언어도표? 위키리크스에서 문서를 유출할 때도 AES 256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유출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좀 신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대칭키, 비대칭키, 아까 애니그마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실습을 학부 시절에 굉장히 많이 해요. 열어보는 거를. 아니요, 그러니까 과제로 애니그마 암호를 주고요, 풀어오라 그러고요. 풀어오라고. 그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시험을 봐요. 난수표를 주고 저보고 이걸 풀라고 풀어보라고. 하는데 틀렸죠, 어쨌든. 어려워서. 틀려야 되는 수업인 거죠? 아니죠. 맞춰야지. 비대칭은 못 푼다며. 비대칭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라라고 하면 하라고 제가, 네, 만들으라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전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안 가길 잘했네요. 네, 아무튼 AES가 튼튼하다는 거. 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암호화 방식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해시 함수라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이발소 암호- 나왔던 거. 네, 암호화랑은 또 별도인 거죠, 이거는. 암호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네. 보안 쪽에 관련이 된 건데 네네. 제가 해시 함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따가 공인인증서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거기 때문에 복선이네요. 네, 들어보시죠. 네. 네, 해시 함수는 이발소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혹시 모르니 데이터의 다시 네, 한번. 데이터의 무결성 아니면 인증 이런 걸 할 때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에요. 네네.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요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네. 뭐 10자면 10자, 30자면 30자 어떤 용량의 파일을 넣어도 똑같은 크기로 나와요. 1메가짜리 파일을 넣어도 40자. 네. 그다음에 뭐 1기가짜리 파일을 넣어도 40자. 똑같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사진을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뭐 제 셀카를 넣었어요. 네. 제 셀카를 넣으면 폭발. 정해진 뭐 40자의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은실장 파일을 열고 네네. 점 하나 찍었어. 그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네. 배경 어딘가에다가 점 하나를 찍었어. 네. 그리고 해시 함수에 넣으면요. 네. 약간 다른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 딴판인 값이 나와요. 40자 중에 한 자, 왜 점 하나 찍었으니까 한 자 바뀌겠지가 아니라 그렇죠. 완벽히 다른 게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파일 아닐까? 뭐 이런 유추도 불가능하고요. 음. 역으로 연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말도 안 되는 수학적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왜 우리 그 좀 뭐 우리 자주 많이들 쓰는 드롭박스 같은 거. 네.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 파일이 바뀐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해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용력이 좋은데? 똑똑해. 네. 아니 생각이 났어. 오, 똑똑해요. 파일이 수정되었다라는 걸 네.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그럼 쓰이고요. 흔하게 쓰이겠네요. 요즘에는요. 그렇죠. 거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보안 쪽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 분야를 디지털 서명이라고 해요. 서명. 네, 우리가 서명을 할 때 이거 내가 했다라고 인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디지털적으로 이게 원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서명하는 용도로 사용돼. 그래서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이걸 부인을 방지하는 뭐 이런 서비스로 사용이 돼요. 네,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요즘 개발자분들이 해시 함수를 암호화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은 실장이 암호화라고 말하는 거는 복호화가 분명히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누구한테만 풀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해시 함수를 암호화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 해시 함수에 문제가 생기면 암호화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요즘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요. 비밀번호를 쓰다 보면 관리자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관리자도 알 수 없게 암호화됩니다. 라고 써 있지만 사실 내가 쓴 그 비밀번호 평문 그걸 해시 함수로 바꾸면 물론 관리자는 모르는 뭔가가 나오겠지, 해시 값이. 그렇지. 그 해시 값을 비밀번호처럼 저장을 해놔요. 관리자들이. 네. 그럼 만약에 아망드랑 나랑 우연히 비밀번호가 같으면 해시 값이 똑같은 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암호화라고 보기 힘들죠. 그러면 아망드 입장에서는 다른 예를 한 개만 들어줘요. 지금 그거 말고. 뭐 개발할 때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지금 해시를 암호화 대신 쓰고 있다는 거는. 해시 함수를 대신 쓰고 있다. 긍정이가 말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인 거예요. 네, 이게 문제고 아까 말했듯이 복호화가 돼야 되는데 복호화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 그러니까 개발자들 딴에는 말한 대로 우리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안전하지 않아 이러는데. 그 실제로 이 해시 함수들의 해시 값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A는 뭐고 B는 뭐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가 알아서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애들도 있고 사전에 있는 단어 뒤에 숫자를 막 붙여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암호화된 그 해시 값을 딱 넣어보면 이게 원래는 뭐야 하고 딱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전에 일부에서 얘기했던 초창기에 얘기했던 계속 무차별 대입을 하면 브루트포스. 결국에는 해시 값이라는 거는 알아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인보우 어택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비밀번호 너 얼마나 안전해 같은 거 검사하는 사이트 있죠. 네네네. 거기다 치면 그 비밀번호가 해시로 변경돼서 어딘가 저장됩니다, 사실. 그렇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털리게 되죠, 결국에. 시험도 해보지 마세요. 어떻게 내 비밀번호 나 어느 세상 사람들 모르는 긴 비밀번호 썼어.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 사이트 입력을 했어. 사이트 입력을 했어. 그래서 베리 스트롱 나서 좋아할 게 아니고 이미 털린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 키를 드디어 만들어낸 거야. 알려준 거야 누구한테. 네, 그래서 주의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 해시 알고리즘, 이 해시 함수는 MD5라는 함수가 유명하고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SHA-1, SHA-1이라는 함수가 유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화요일 날 털렸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죠. 네. MD5 같은 경우에는 털린 지 오래됐고요.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MD4가 있었는데 MD4가 털리자마자 MD5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안 나오고 한 10년 있다가 바로 털렸거든요, 얘도. 네. 그래서 그 뒤로 대안으로 나온 게 SHA-1인데 10년 있다가가 바로는 아니야. 암호화 쪽에서는 금방 그러니까 털리는 그게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미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푼 게 이제 10년 걸린 거지. 그리고 MD5는 그 충돌 빈도가 굉장히 잦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충돌이라는 거는 똑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게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파일을 넣었는데 부딪히는 거야. 그렇게. 똑똑해. 똑똑해. 그러니까 아망드 사진이랑 내 셀카랑 아망드 셀카를 넣었는데 같은 해시 값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충돌되는 거죠, 해시 값이. 못생김에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문제가 있어서 MD5는 파일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SHA-1을 이제 표준 해시 알고리즘으로 쓰고 있었는데 얘도 이번에 털렸어요. 구글에 의해서. 물론 이론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이론 학자분이 논문을 쓴 게 있었는데 이제 구글이 실제로 뚫어버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해시 MD5, SHA-1 이런 해시 어떤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걸 가운데다 두고 그걸 통과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약속을 정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컴퓨터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건데 그거에 SHA-1이 가장 표준으로 쓰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해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해시 함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SSL이라는 방식입니다.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보셨죠? 인터넷도 하다 보면 인터넷 하다 보면은 SSL이 잘못됐다 뜹니다. 크롬 같은 거 쓰다 보면 갑자기 여기 위험하다고 막 사이트 안 보여주고 나쁜 놈이. 맞아. 그거 진짜 짜증나요. 그죠. 난 들어갈 건데 화가 어쨌든. 너무 많이 나. 워링.월.kl보다 더 짜증나. 위험한 거 안다고 그냥 보여달라고. 네, SSL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서버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네이버를 들어간다고 치자. 근데 내 컴퓨터랑 집에 있는 내 컴퓨터랑 네이버 회사에 있는 서버랑 통신을 해야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랑 나랑 주고받는 데이터를 누가 또 가로채서 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터넷망 사이에 우리 집에서 KT 본사 갔다가 네이버로 가는 사이에
아망드가 또 그걸 보고 있어. 채갔다. 응. 그래서 아망드가 보고 있는데 하필 내가 비밀번호를 썼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그걸 보잖아. 아망드가 보겠지.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신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그 네이버로 보내는 네.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중간에 아망드가 가로채도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그 암호화가 이제까지 우리가 방송에서 들었던 어떤 암호화를 사용해요? 아니면 이 중에 나온 것 중에 있는데 뭘 쓸까요? 비대칭 키 암호화를 쓰겠지. 정답입니다. 네. AES. 네, 비대칭 키를 씁니다. 강력하니까. 네. 강력. 네, AES도 비대칭이죠? 네. 그럼 AES 쓰겠네. AES 256. 네. 어. 256을 쓰지 않아. 어쨌든. 네. 네, 그래서 SSL이라는 걸 쓰려면 네이버랑 나랑 맨 처음에 야 비밀번호 뭐 쓸게 써도 돼? 하면 이제 대답을 해줘요. 암거처럼. 네. 암거처럼 오늘 암건 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써도 돼 괜찮아 하면 그때부터 암호화된 네트워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운데서 가로챌 때 네, 그 암호화를 뭘 쓰기로 한 것도 같이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가로채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실제로 이걸 쓰진 않지만 해시 함수라는 걸 디지털 서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누가 봤다 안 봤다를 알 수 있어요. 아, 사람이 한 명 껴있다 안 껴있다가 달라지는 달라져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쓰기로 한 암호 누가 본 것 같아. 야 바꿔 다시 바꿔. 하면 또 바뀌어요. 그러면 구글에서 크롬에서 사이트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라고 뜬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수도 있겠죠. 굉장히 화가 나는군. 네. 그런 그게 뜨는 경우는 굉장히 많긴 해요. 네, 뭐 근데- 이미 그 약속하기로 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라는 게 중간에 필요한데 네. 우리 공인인증서 말고 네. 인증서라는 게 필요한데 그 인증서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서버에서 제공하는 만료되었거나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기관에 인증서를 쓴다거나 네. 뭐 그러면 그런 게 뜹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칠 수 꼭 있고 해킹을 당했다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SSL을 쓴 사이트는 주소가 HTTPS로 시작해요. 아, 그게 우리가-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좀 비싼 인증서를 쓴 데는 앞에 주소 창이 파랗게 변해요. 초록색으로. 챙 어, 하면서. 인증됨 이라고 하면서 아, 바뀌어요. 네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쓰는데 재밌는 게 말씀드릴까요? 인식장이 좋아하는 warning.or.kr 뜨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 걔네가 어떻게 뜨냐면 안에 있는 사이트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얘네가 이런 내용을 주고받는구나 해서 그 사이트로 중간에서 바꿔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지. 나라에서. 바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warning.or.kr에 들어가는 이런 나쁜 사이트들, 네. 나쁜 사이트들이 SSL을 나쁜 사이트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SSL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warning.or.kr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알 무슨 수가 사이트로 없잖아.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안을 철저히 하면. 보안을 얘네들이 철저하면 보안을 국가에서도 그 내용을 채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채간다고 치면 모든 전 국민의 패킷을 다 출발부터 감청해야지. 끝까지 다 감청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사회주의 국가처럼 바뀌어야지만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소름 돋네. 아직은 안전한 국가고요. 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가 보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바로 인증서라는 걸 거기서 나옵니다. 네. 우리가 아망드가 아까 말해준 것처럼 인증서를 본다고 했잖아요. 인증서가 만료되었다든지 네. 잘못되었으면 오류가 난다고 했어요. 네네. 네, 이 인증서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 은 실장이 네이버랑 통신을 하는데 나 은 실장 맞아 하고 서명을 해서 보냈어. 네. 네이버가 그게 알게 뭐야?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인증기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증기관.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나요? 그런 걔네들은? 아니요. 이 회사에서 인증된 인증서라면 진짜 백이다. 믿겠다. 네. 이제 그때부터. 그런 의미로 나온 것이 인증기관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고 딴 데도 있어요, 다?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있어요? 구글에서도 쓰고 있고. 유명한 거 중에 이제 미국의 베리사인 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베리사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해요. 전 베리포트만 들어봤기 때문에. 베라포트. 네. 베리사인은 갑자기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베리사인이 참고로 네. 되게 웃긴데 우리나라 거의 다 은행 이거 쓸 걸요? 네, 그 은행 귀퉁이에 들어오면 베리사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 모양 돼 있는 그 로고가 있어요. 예. 약간 보라색도 아닌 것이 그 로고. 그게 베리사인. 네, 베리사인 같은 경우는 세계 100대 은행 중에 97개 은행이 사용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야, 안 쓰는 세계가 궁금하네요. 팩이 네. 넘치는 은행들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력한 진짜 백이 인증서를 네. 발급받을 때 이런 데를 쓰는 거죠. 네네. 근데 대신 그런 데는 기관이 내야 되는 비용이 높겠죠. 어쨌든. 그렇죠. 네. 그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이 비싸니까 좀 저렴한 데를 찾고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발급해 주는 곳이 있긴 해요. 네. 네. 키사라든지 네. 네, 그런 곳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관 거는
진짠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뭐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 키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발급을 받은 건 뭐 네이버랑 뭐 다음이나 카카오 이런 데서 통신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어떤 데를 통신하려고 하면 네. 거기서 거부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야, 그 인증기관 나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이제 그렇게. 보안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보안이 안 되는 문제 말고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인증기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서 얘가 네.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인증서를 보고 브라우저가 차단을 해버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 이 컴퓨터는 잘 하다가 그 아이폰을 들고 딱 나가서 했는데 아이폰은 접속이 안 돼. 왜 이러고 봤더니 이 아이폰을 인식할 수 없는 인증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이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파리에선 인식을 못하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갔는데 이게 뭐야? 어느 나라야? 뭐야? 너 못 들어와. 이러면 황당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과도기적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이후에 더 발전하면 네. 그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정상급의 어떤 인증 기관들로 다 모여 있을 테고 네. 나머지 쩌리들은 다 없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점점. 쩌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오히려. 야, 우리도 인증해줄게. 우리도 인증해줄게 하고. 근데 그러면 사용이 안 되는데 그게 돼요, 영업이? 싸잖아. 싸니까 인증서가 있긴 있다라는 거죠. 비싼 데는 굉장히 비싸죠. 뭐 월에 뭐 몇백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싼 데는 뭐 한 달에 무료로 제공하는 데도 있고요. 네. 저는 뭐야 나 집에서 애플 서버 만들려고 해봤더니 주던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이제 아무데도 못 써. 그렇게 했더니 그 우리 홈페이지 내 거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네. 아이폰에서 심지어 들어가는데도 차단돼요? 인증되지 않은 인증서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게 네이버가 SSL로 문제를 치렀어요. 네. SSL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야 사이트가 SSL로 보안이 안 되고 있어라고 봤더니 로그인 부분만 우리는 보안을 하고 있어. SSL을 썼던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보편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SSL을 쓰기 위해서는 원래는 은 실장한테 물어볼 때 네. 은 실장이 야 나 로그인 할게.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 뭐야? 네이버가 나 맞아. 너 맞네. 로그인 오케이 하고 딱 주면 되는데 이제는 처음에 야 나 무슨 인증서 쓸 건데 쓸래? 맞아. 인증서 맞는 거 확인해 볼게. 확인했는데 너 맞네. 이제 네 뭐 할 건지 나한테 말해줘. 비밀번호 써. 아이디 비밀번호 써. 네. 썼어. 그러면 또 인증서 같이 오겠죠? 아까 보냈던 인증서랑 맞나 확인해 볼게. 맞네. 로그인 해줄게. 또 보낼 때 그렇게. 인증서 또 과정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통신에 SSL을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에만 그 기술을 넣었던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쓰고 있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 모든 거의 보편적인 사이트가 그래요. 왜냐면 로그인 항목 중요한 데만. 중요한 데만 로그인하거나 결제라든지 내가 광고 보여주는데 보안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어떻게 문제가 됐나요? 근데 그때? 왜 모든 부분에다가 SSL을 적용하지 않아?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롬도 차단을 하기 시작을 하고. 크롬도 차단을 하기. 야, 이거 네이버 위험한 것 같아. 야 SSL 통신을 안 해. 이거 네이버 차단해버리고.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그리고 컴퓨터도 성능이 높아지면서 옛날이랑 거의 반응 속도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SSL 기술이 높아지고 있고 요즘은 모든 사이트에 SSL이 적용이 되는 추세입니다. 네. 뭐 아무튼 SSL이라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암호화가 계속 인증서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 네. 내 뇌를 지금 암호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얘기를 해봅시다. 네. 굉장히 공인인증서. 좋아하는 공인인증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아시죠? 네. 이 중간에 잠깐 SSL 부분은 기억해서 지우셔도 되고 네. 이제 공인인증서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군요. 공인인증서가 무엇이냐? 이 인증서는 아까 전에 홈페이지, 그러니까 서버나 그 사업자를 인증해주는 인증기관이었다면 네. 공인인증서는 사람을 인증해주는 거 아닐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비대칭 키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자, 개인 키는 누구만 가지죠? 사람만 가지죠. 어떤 특정 사람만 가지는 그렇죠. 거죠. 네. 공개 키는 누구나 다 알 수 누구나 다 알 있게, 수 있게. 공개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되느냐? 공인인증서에는 개인 키랑 공개 키 이렇게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공인인증서 파일 하나에? 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안에는 인증서가 들어 있고요. 네네네. 그 인증서에는 공개 키라는 게 들어 있어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이 인증서를 통해서 모두가 공개 키를 알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공인인증서는 개인 키랑 인증서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좀 애매하죠? 네. 네, 그래서 공개 키랑 개인 키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고 그렇죠. 이걸 네가 진짜 쓸 수 있는 사람이 맞아?
쓸 때 공인증서 비밀번호 쓰는 인증서가 거예요. 네 거 맞아? 라는 걸 물어보는 거에 그런 대한 의미로 대답이 쓰는 비밀번호군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왜 우리가 불편하게 공인증서 써야 되냐? 네. 다른 나라는 안 쓰던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AES 방법이 잠깐 나옵니다. 네. 99년도였나? 뭐 2000 몇 년도였나? 하여튼 그때 그 법이 개정되면서 네. 보안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한 건 AES 128비트 버전. 아까 256이 제일 센 거고요. 네네네. 그거보다 좀 괜찮은 128비트면 이 정도면 됐어 정도. 그 정도면 우리 기준에 안전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AES는 미국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네네. 얘네가 56비트 이상은 수출 제한을 걸었어요. 지금도요? 그거 봐. 제가 이번 화 특집에 서두에 말했잖아요. 이 암호화 기술이 곧 국력이다. 그렇지. 나 말했잖아. 네. 돈 같은 거네. 근데 그거 지금도 걸려 있어요? 지금은 풀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당시에 56비트가 잠겨버렸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56비트까지밖에 못했으니까. 네. 근데 이건 우리 기준에 너무 보안이 허술한 거야.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보안이 허술해. 아니 또 왜 그래요? 하여튼 이 새끼들은. 그래가지고 네. 야 그러면 이거야. 독자적으로 만들자. 한국형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한국형 암호화 방송. KES 아니야 KES? 환장해. 네, 그래서 독자적인 암호 방식인 SEED, SEED라는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름도 사드랑 비슷하게 지었어. 근데 이 SEED를 웹브라우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겠지. 네. 공인된 표준 방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지원하게 플러그인을 깔아서 하는 게 어떨까? 액티브 X라는 걸 사용해서. 네, 그 플러그인 중에 선택한 게 액티브X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X로 했는데 타국으로 치닫네요. 지금은 암호화 수출 제한에 풀렸단 말이야. 네.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할 수 있죠. 네. 더 강력한 걸 오히려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집 컴퓨터에 액티브X가 다 깔려 있어. 이미. 근데 왜 바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많은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다른 나라 대비 우린 IT 강국이니까 네. IT 보안을 더 먼저 뻗어 나갈 거야. 해서 조금 일찍 그 AES를 그러니까 암호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게 지금의 네. 문제까지 도달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인증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공인인증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닥다리다. 이 공개키 방식은 40년 넘었거든요. 옛날 기술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40년 넘게 안정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구닥다리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은 네. 그 제 생각에는 그 IT 업계나 아니면 IT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고요. 구닥다리. 네네. 그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구닥다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공인인증서가 귀찮기 때문인 거죠. 아니, 뭐 1년에 이제 한 번씩 그렇죠. 갱신을 해야 하고. 아니, 이게 기술적으로 욕먹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제 생각에 구닥다리라는 거는 이 기술 이 공인인증서 파일 자체는 굉장히 뭐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티브엑스라는 기술 자체가 구닥다리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됐죠? EXE 파일을 써도 되게. 왜냐하면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서를 의무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삭제됐어요. 제가 별 그대를 그만해요. 그 전지현 씨가 그만해요. 우리 방송 없어지고 싶냐? 네, 그래서 2015년에 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액티브X를 쓰지 마라. EXE를 써라. EXE를 쓰라고는 안 했지. 그러니까 EX를 네, 쓰기로 그냥- 했어요.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액티브X가 없어도 된다라고 했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HTML5라는 표준화 기술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보편화되지 않았거든. HTML5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외주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지. 뭐 아니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그걸 업데이트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힘드니까 그거 근데 EXE 파일 까나 그거 업데이트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EXE는 다운만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될 것이다. 네, 분명히 바뀔 거니까 우리 EXE야 또 망했어. 잃어버린 10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인인증서 파일은 네. 은행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네. 발급을 받아야 하고 그 정기적으로 은행을 방문해야 하고 네. 뭐 또 비밀번호도 계속 바꿔야 되고 그런 거죠. 파일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우리 공인인증서의 OTP나 뭐 보안카드 이런 것들은 원리가 뭐냐면 나한테 발급되는 카드나 OTP 일련 번호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뭐 똑같진 않지만 내 개인 키 같은 것처럼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거에 매칭되는 공개키나 이런 것들은 은행이 갖고 은행에 있는 관련된 네. 인증기관이 갖고 있는 거고. 네, 인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고 뭐 공인증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진 마세요. EX랑 아니, 액티브 귀찮기 X 때문에 욕하십시오. 잘못한 거라니까. 네. 그래서 뭐 암호화 얘기는 여기서 마칠 건데 네.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생활에 도움되는 거요. 아니요. 그냥 되게 세 보이는 거. 네. 네, 미국의 네. NSA라는 아까부터 계속 언급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나사. 나사요. 아니, 느사. 나사 말고 네. NSA는 느사요. 거기는 그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학회가 열려요. 아,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자리가 있다고. 네. 외부 인사를 안 껴줘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거기 내부에선 아까 말했듯이 암호화는 국력이잖아요. 네. NSA에서 암호화 학회를 여는데 이게 실제 우리 학계에 있는 학회랑 비교했을 때 한 10년에서 20년 앞선다. 아, 진짜? 라는 말이 있어요. 알 그래서- 수가 없지 그거는. 근데. 네. 그래서 이미 SSL 방식을 2010년부터 다 뚫었고요, 걔는. 이미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제 비대칭 키 암호화 이후에 나올 표준 암호화 방식에 네. 백도어라고 하죠. 마스터 키 같은 거. 네네. 네네. 그런 걸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FRB 같은 거네. 무섭네. 썰이네.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럼 네. 그렇게 와서 그냥 우리나라 다 저기 해갖고 공인인증서 부분을 합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계엄령이 이렇게 네, 헛소리였고요. 네, 헛소리였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새벽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방송을 하는 다른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그래서 암호화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그냥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너무 가까이 와닿아 있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사실 네. 죽을 알- 때까지 신경조차 쓸 필요도 없는 알 일이. 필요 없잖아, 왜냐면 원리를. 어차피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도 그냥 얘기만 들으면 뭐 이 타임킬링용으로 참 좋은 시간 방송이 아닌가 우리 방송이. 자가 성찰하게 되는 방송이야. 성찰을 예. 좀 해봅니다. 예. 네. 네, 그렇게 이번 주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는 어쨌든 그 암호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공지사항을 하나 좀 전달해 드릴 게 있죠. 네. 네. 그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예고 아닌 예고를 해드렸던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한 주도 쉬지 않자 주의로 지금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지친다는 생각과 그 네. 자발전 거의 이제 2년째 됐지 않았습니까? 그쵸.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30대에 돌아가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뭐 새로운 컨텐츠나 도약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위한다는 핑계로 네. 한 달에 한 주를 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3월 달부터 자가발전은 매달 마지막 주 이발소와 자가발전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자가발전 대신 문화를 깨알같다. 즐기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뭐 미리 아쉽다는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면서 네. 네, 대신에 다른 3주 동안 더 좋은 콘텐츠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내일 출근할 생각에 네, 저희가 일요일 밤 12시에 모여서 00시에 모인 거죠? 월요일 그러니까 00시. 지금은 월요일 오전 2시 반인데. 이런 거 힘든다는 거 얘기하지 마. 이제 한 주 쉴 거니까. 아니 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거 네.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